안녕하세요. 책두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요. 그림책 읽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사실 큰 고민 없이 채널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오랫동안 즐기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랫동안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는데 그럴 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왠지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림책을 읽어주면 읽어줄수록 이것은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판소리처럼 현장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 앞에 있는 청중들 혹은 독자들의 눈빛 반응들과 묘하게 상호작용되면 읽는 사람은 더 신이 나거든요. 그것은 신명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지 매번 같은 책을 읽어줘도 그때의 상황과 기분과 또 복합적인 변수로 인해서 매번 다르게 읽혀지고 다른 감상을 갖게 된답니다. 얼마 전 저는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읽기도 했는데요. 느낌이 너무나 달라서 스스로 놀란 적이 있어요. 10년 후에 다시 읽으면 또 달라져 있겠지요? 그래서 좋은 책, 좋은 그림책은 반드시 소장하고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책주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혼자서 소리내어 책을 읽으려니 정말 어색했어요. 또 영상이라는 매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편집하는데도 꼬박 며칠이 걸리기도 했고요. 지금도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서툴지만 시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영상으로 소비해버렸을 때 문제점은 없는 거였죠.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림의 색감과 종이의 질감과 글자의 텍스트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색 보정을 좀 해야지 책이 누렇게 나왔던걸요? 사실 그 책은 정말 누런 종이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무엇 하고 있는 거지? 그림책이 영상으로 이것밖에 표현이 안 되나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이면 좋겠지만 더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답니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만큼 저는 그림책의 글작가와 그림작가를 흠모해 오며 정말 대단한 예술가라는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어쩌면 작가의 온 생애를 토해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수년을 걸려서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 과정과 편집 과정과 홍보 및 출판사의 노고까지 생각하면 참 더 이상 말을 못 이겠네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림책을 소비하게 한다면 그건 그림책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휴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휴지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도 휴지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최후에는 버려지는 그런 휴지의 삶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휴지의 일생과 그림책의 일생이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고민하는 순간이었어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좀 무모했네요. 제가 느끼는 그림책이란 때론 경전과 같아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읽어야 할 때도 또 때론 속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울음을 감내하고 읽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또 깊은 깨달음과 또 저 자신을 깨우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발한 재치와 재기발랄한 상상력 그리고 그 엉뚱함에 미소 짓게 하는 책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림책이 짧고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감동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글이 없이 그림으로만 된 책이 감동을 주기도 하잖아요. 경전은 이렇게 쉬운 말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려운 말로 쓰여질 필요 없잖아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이렇게 소중한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림책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그림책이 절대로 휴지처럼 가벼워지게 소비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한 권의 그림책이 하나의 벽돌처럼 어딘가에 꼭 박혀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림책을 읽는 순간만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거나 상상 속 미지의 세계, 마술 같은 세상을 만나는 것도 다 힘이 되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림책이 이렇게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기거나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지보다는 다양한 쓰임이 있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벽돌처럼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책을 읽은 사람이 석탑을 만들건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건 돌계단을 만들건 다양한 감상의 쓰임이 있는 벽돌처럼요. 그래서 허락 없이 그림책을 읽는 것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대신 그림책 소개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책두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책두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뚜뚜뚜 나팔 분다는 뜻이 있어요. 나팔 분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리는 의미가 있거든요. 승리를 알릴 때 혹은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뚜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무언가를 매개하고 연결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좋은 책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책과 사람을 연결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훗날 제 나름대로 의미 부여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책두의 정체성이 이제야 좀 제대로 잡힌 것 같지 않나요? 어린이 도서연구의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 입고되는 새로운 그림책이 698종입니다. 한 달 평균 50에서 60여 종이라고 하네요. 이 가운데 우리 그림책이 22종, 외국 그림책 30종, 또 국내 책이 많긴 하지만 요즘은 외국 그림책도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미국, 일본 책이 대다수였던 옛날과 비교하면 최근 몇 년 사이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 책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책들이 출판되는 상황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이 있는 반면 또 잊혀지거나 묻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쩌면 책두는 그런 책들을 재발견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책이 주는 그런 예술적인 감수성, 또 그림책을 한 권 산다는 것, 또 그림책을 읽는다는 것, 감상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뿌듯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림책을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면 그것이 곧바로 행위예술을 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늙고 싶지 않다면 그림책을 읽어보세요. 불로초 같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끝으로 최규석 작가가 쓴 백도씨라는 책의 일부분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창비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물은 백도씨가 되면 끓는다네. 그래서 온도계를 넣어보면 불을 얼마나 더 떼야 할지, 언제쯤 끓을지 알 수가 있지. 하지만 사람의 온도는 잴 수가 없어. 지금 몇 도인지, 얼마나 더 불을 떼야 하는지. 그래서 불을 떼다가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원래 안 끓는 거야 하며 포기를 하지. 하지만 사람도 백도씨가 되면 분명히 끓어.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네. 나라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다. 다만 그럴 때마다 지금이 99도다. 그렇게 믿어야지. 99도에서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 칡두는 끓기 위해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지핀 불을 잘 살피려고요.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불꽃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거 아시죠? 불은 산소가 계속 공급되어야 활활 타오른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바로 칡두의 산소입니다.